여러분, 킹달러가 후퇴가 된다. 그래서 2023년에는 금을 사도 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쭉쭉 떨어지는 달러 인덱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107.73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107.73이라는 숫자는 어찌 보면 아직도 높은 숫자는 맞아요. 아직도 높은 숫자는 맞지만 여러분, 예, 이게 지난 9월 27일 114.04를 기록한 이후로 이게 장중입니다. 장중에 최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07.73까지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킹달러에 대한 어떤 수요가 그만큼 예, 후퇴된다. 킹달러가 수요가 아니죠. 킹달러가 달러의 강세가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유럽에서 예,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쭉쭉쭉쭉 올리기 때문이에요.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막 빅스텝 이렇게 막 올리죠. 영국도 막 올리죠. 그러니 달러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유로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거의 50% 넘게 차지하니까. 유로의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달러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예, 엔화의 가치가 상승해도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육계통화 대비해서 이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육계통화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유로화입니다. 50% 넘게 미칩니다. 그 다음이 엔화인데 엔화도 한 2, 3% 미칩니다. 여기에 파운드화도 한 10% 가까이 미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캐나다 달러나 스웨덴의 크론이나 스위스의 프랑도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은 좀 적습니다. 네, 좀 적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유로화가 강해지면 달러는 내려가는 거 당연하겠지요. 그러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금을 사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금이 보면 국제 금 가격입니다. 1온스당 1739.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1600원대까지 1600달러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금 1739.6원까지 올라갔고요. 지난 8월 7일 2020년인가요? 2020년 8월 7일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2051.5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말입니다. 이게 2월 3월에는 금이 2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가 이게 옛날의 영화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하기.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 경기는 침체할 거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하는 거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잖아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침체에다가 고물가잖아요. 저성장 고물가인데 이게 터지면 금만 찾습니다. 금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졌을 때도 금값은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이때도 마찬가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금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금값 쭉 올랐습니다. 쭉 올랐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 침체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이에요. 실제 세계 금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올해 3분기에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엄청 사들였는데
무려 399톤을 사들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8조 원이에요. 1967년 이후에 5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사들였어요. 그러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왜 금을 사들일까요? 금리는 올라가죠. 금은 싸졌다고 생각하니까 금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팔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사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금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금에 대한 생각들이. 내년에 미국의 금리가 이제 멈춘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요. 너도 나도 금 할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은 금의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을 투자 수단으로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가 될 거다 확신을 할 때 금을 사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진짜 돈이 많다. 그러면 경기 침체기에는 잘못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위기에 대한 해지 수단, 위험을 회피한다는 수단으로 금을 사겠다. 그러면 사세요. 그러면 사세요. 그만큼 말입니다. 위험의 강도가 커질 가능성 저는 커진다고 봅니다. 제가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어요. 금을 사자, 금을 사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실제 말입니다. 2016년 12월 2015년이죠. 2015년 12월 18일 때 금이 온스당 1050.8달러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좋을 때 말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금의 시세가 떨어지거든요. 금의 시세가. 그래서 저는 경기 좋을 때 금을 사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는 뭐 금을 사놓으면 아무래도 금이 싸니까 경제가 위기가 되면 금값이 쭉 올라가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 되면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 사자는 주의. 특히 저는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소소한 듯 하지만 이게 욕심의 깊이가 저는 좀 큽니다. 기왕 투자할 거 찔끔찔끔 먹는 것보다가 좀 크게 먹자. 뭐 그런 주의가 저는 많거든요. 솔직히. 도박성 기질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너무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경기가 좋을 때 금을 사서 많이 쌓아놓으면 경제 위기가 오면 그 금이 황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너무 좋으니까 사지 말자 했는데요. 지금 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해지 정도 위험 회피를 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보수적으로 투자해야지 내 자산을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금이 지금 뭐 2,000달러에 비해서 싼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제가 금에 투자하라 하는 이야기는 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 회피의 수단으로 쓴다면 써라. 하기는 하겠지만 투자는 이게 뭐 이쪽 저쪽 수수료까지 생각을 하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10%가 붙잖아요. 게다가 거래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대로 따로 붙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는 자체가 그만큼 투자 수익이 날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금을 사잖아요. 금은 이자가 안 붙는 건 당연한 건 다 아시는 거고요. 게다가 부가세가 붙잖아요. 10%라는 부가세가 붙고요. 거래 수수료도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가세라는 거하고 뭐 이야기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팔 때는 파는 또 수수료 또 따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게 많은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뭐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차라리 다른 데다가 저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